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북한 관련 소식과 함께 주요 이슈를 분석해드리는 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이자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2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백주 대낮에 북한 특수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젊은 여성 2명에 의해 독극물로 피살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누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정남 피살의 배후에는 당연히 현재 북한 정권의 수괴인 김정은의 지시가 있었을 텐데요. 고모부인 장성택 처형에 이어서 형제인 김정남까지 살해한 김정은의 잔혹성에 혀를 내두르게 됩니다. 말레이시아 현지 언론에 따르면 김정남은 2월 13일 오전 9시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 제2청사에서 오전 10시 이륙하는 마카오행 항공편을 이용하려다 신원 이상의 여성 2명에 의해 독살당했습니다. AP통신과 교도통신은 김정남이 얼굴에 스프레이가 뿌려져 고통스럽다며 공항 위로실을 찾았고 푸투라자야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일의 장남인 김정남의 암살은 김정은의 지령에 따른 것이었을 것으로 확실시됩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14일 김정남이 아무리 정치적 영향력이 없다고 해도 북한의 일개 공작기관이 백두혈통을 제거하기는 부담스럽다며 이유는 불분명하나 김정은이 김정남 암살을 최종 허가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정남에 대해 김정은이 느껴온 혈통 콤플렉스와 라이벌 의식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김정은은 한미 정부가 김정은 정권 교체를 언급할 때마다 자신의 대체자로 거론되온 김정남의 존재를 불편해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실제로 북한 정권 내부의 반체제 세력이 김정남과 연관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보부처 관계자는 김정남은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이어지는 북한 김씨 왕조의 적자라며 김정일의 서자로 정통성 컴플렉스가 심한 김정은으로서는 눈엣 가시 같은 존재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이 잠재적 라이벌 제거를 위해 이복형 암살이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고위급 탈북자는 집권 후 5년 내내 피해 통치를 했는데도 여전한 김정은의 불안이 엿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김정은에 의한 김정남 위해 가능성은 2009년 초 김정은이 김정일의 후계자로 내정된 직후부터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김정일은 2008년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회복한 뒤 후계 문제를 고민하다 김정은을 후계자로 지목한 상태였습니다. 일단 후계 경쟁에선 김정남이 밀려난 모양새였지만 완전히 꺼진 불은 아니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대북 소식통은 김정남은 김정일 눈밖에나 해외를 전전하는 신세였지만 여전히 북한 정권 2인자로 불리던 김정일의 여동생 김경희 장성택 부부가 김정남의 후견인이었다며 북한 내에 김정남을 추종하는 세력도 적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시기 김정남은 일본 언론 등과의 인터뷰에서 아버지도 3대 세습에 반대였다. 북한은 지금 선군 정치를 할 때가 아니라 개혁 개방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며 후계자 김정은을 겨냥한 발언을 자주 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실제 북한 정찰총국은 2010년 베이징에 머물던 김정남 암살을 위해 공작원을 침투시켰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당시 중국 당국은 북한의 중국 내에선 이런 일을 벌이지 말라는 경고를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김정남 암살이 김정은의 북한 내 친중 커넥션 견제 위도란 분석도 나옵니다. 외교가에선 중국이 김정남을 보호해왔다는 얘기가 정설로 통합니다. 중국이 김정남을 북한 내부의 쿠데타나 급변 사태 등으로 수령 요고 사태가 벌어졌을 때 투입할 예비카드로 간주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김정남은 중국으로 오갈 때 경호 인력에 따라 붙는 등 중국 당국으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받았습니다. 지난 5년간 절대 권력 구축에 올인해온 김정은으로선 중국 당국이 김정남을 보호하며 만약에 대비하는 상황에 거북함을 느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당국자는 김정은이 2014년 고모부 장성택을 제거한 것도 중국과 북한 내 친중파에 대한 경고로 볼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김정남의 후견인이었던 장성택은 북한의 친중파의 거두였습니다. 김정남 암살 가능성이 본격 제기된 것은 2011년 12월 김정일이 급사하고 김정은이 정권을 잡으면서부터입니다. 안보부처 관계자는
평양을 접수한 김정은이 후한을 없애기 위해 김정남을 없앨 것이라는 말이 주기적으로 돌았다고 했습니다. 신변 위협을 느낀 김정남은 김정일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김정남의 든든한 후견인이던 고무부 장성택이 2013년 12월 전격 처형되면서 김정남의 보호막이 사라졌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김정남과 김정은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김정남에 대해 느끼는 김정은의 열등감은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정남은 김정일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성혜림과의 사이에서 낳은 장남으로 어려서부터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반면 김정은은 북에서 2등 시민 취급을 받는 제1교포 출신 무용수인 고용희의 아들로 지금까지도 모친의 존재를 북한 주민들에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집권 이후 유난히 백도 혈통을 강조한 것도 혈통 컴플렉스 때문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의 피살 소식에 국제사회는 출렁거렸습니다. 북한 정권이 얼마나 잔인하고 흉악한 집단인지를 새삼스럽게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는데요. 특히 대북 정책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인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와 친중 성향의 김정남을 관리해왔던 중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더욱 분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월 14일 이른 아침에 김정남 피살 소식을 접한 워싱턴에서는 충격이라는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지금 대북 정책을 총점검 중인데 이후 정책 수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소식통은 지금 북한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실상이 어느 정도인지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의 참모들, 새 정부 관계자들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을 것이고 북한이 얼마나 불안한 곳인지 정책에 감안하게 될 것이라면서 트럼프가 북한을 제대로 보게 되고 더 주시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은 당황과 곤혹스러움이 교차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베이징의 한 외교 소식통은 이날 중국은 김정일의 후계 구도가 명확하지 않았을 때 김정은 대안으로 김정남을 생각한 적이 있다면서 이후 김정남을 특별 관리했으며 김정은이 후계를 계승한 뒤에도 사실상 김정남의 안전을 책임져 왔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일본 언론들은 김정남이 마카오를 마음대로 들락거릴 수 있었던 것도 베이징에 비호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해왔습니다. 이 소식통은 그런 김정남이 암살됐기에 중국은 이번 사건을 중국에 대한 북한의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북중 관계에 큰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중국에서는 김정은의 돌출 행동이 잦아지면서 김정은이 실각되면 김정남을 옹립할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김정은으로서는 크게 불쾌했을 것이며 김정남의 존재에 대해 더욱 부담감을 느꼈을 것으로 베이징 외교관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정남은 자신의 후견인이었던 고모부 장성택이 처형된 뒤 중국 당국의 특별한 보호 조치를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국 군기지 내 최고 고위급 간부 숙소에서 중국 당국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설이 나돌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 최고 지도부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기정사실화했습니다. 대북관계 종사해온 한 관계자는 김정은이 자신의 입으로 이복형인 김정남을 제거하라고 하지 않았더라도 최고 지도부 내에서 충분한 공감대 속에서 제거를 지시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김지수입니다. 김정남 피살 사건이 김정은의 지령에 따른 암살로 심증이 굳어지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 인사들 신변에도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국내에도 북한 암살자가 활동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은 곧바로 외부에 공개 또는 비공개된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 보호 강화에 나섰지만 탈북 주민들은 하루 종일 뒤숭숭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은 피살 소식이 전해진 14일 오후부터 북한을 탈출해 국내에 정착하고 있는 주요 인사 거주 지역 경찰서에 경계령을 내리고 상황을 실시간으로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테러 위험성 정도에 따라 어제 저녁부터 신변보호팀을 추가 배치했다며 주거지 폐쇄 회로 체크를 포함해 방범 순찰도 대폭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나 북한 외교관 출신
출신 고영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등 북한에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인사들에게 추가 경호 인력을 투입하고 거주지 및 동선 보안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태 씨를 비롯해 최고 경호 등급인 가급 인사는 평상시에도 관할 경찰서 보안과 소속 경찰관 2명이 24시간 밀착 경호를 해왔습니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유관기관들 간의 활발한 정보 교류를 통해 빈틈이 없도록 체크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경호 대상자에 대해서는 거주지 이전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같은 정부 조치에도 탈북 주민들의 불안감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첩보에 따르면 국내에서 현재 활동 중인 암살자는 2명으로 태전공사가 타깃 1순위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등 북한 체제를 비판해온 주요 탈북 활동가들의 신변에 대한 위협이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김용화 탈북난민 인권연합 대표는 안 그래도 뒤에 칼을 달고 다니는 심정인데 분위기가 매우 뒤숭숭하다고 말했고, 정부의 북한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A씨도 김정은이 고모부에다 형제한테까지 그러니 피해가 우리한테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다며, 오늘은 경찰이 직접 찾아와 사소한 것까지 모두 신고하라고 주의를 주고 특이사항이 없는지 체크하고 갔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2011년 말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북한 핵심 인물들이 줄줄이 숙청되거나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살아남은 실세들에게 관심이 쏠립니다. 먼저 김정은의 양팔, 즉 2인자로는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집권 초기 핵심 실세로 불렸지만 2015년 말 지방협동농장에서 혁명화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좌천됐다는 설이 나오기도 한 최룡해. 이후 숱한 권력의 부침을 겪다 지난해 5월 제7차 당대회를 계기로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정치국 상무위원회 이름을 올리며 당내 2인자 자리를 굳혔습니다. 북한군 서열 1위인 황병서는 지난해 40여 차례 넘게 김정은의 시차를 동행하며 오른팔로서의 위상을 과시했습니다. 또 김정은을 수행할 때마다 그림자처럼 따라붙어 최측근 중에서도 최측근으로 통합니다. 또 자신보다 36살이나 어린 김정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무릎을 꿇고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포착돼 공포정치의 단면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최룡해는 당 권력의 핵심 역할을, 황병서는 군에서 김정은 체제를 떠받들고 있는 인물이라면서 김정은의 친동생인 김여정을 포함해 최룡해, 황병서 등 3사람이 김정은을 떠받들고 있는 삼각축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외부에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조현준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조용원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등도 떠오르는 실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영원한 2인자는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리거나 권위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언제 어디에서 처형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실세로 지목되는 최룡해와 황병서라도 이딴 숙청과 김정남의 피살 소식 등을 접하며 극도의 불안감을 느낄 것으로 보입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2인자를 허용하는 체제가 아닌 만큼 김정은을 제외한 실세는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지난 12일 북한의 기습적인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 반응, 정확하게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반응이 나왔습니다. 북한은 크나큰 문제이며 강하게 다루겠다라는 말이었는데요. 조만간 확정될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어떤 구체적인 강경 조치들이 포함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13일 지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의 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미 정부는 북한을 아주 강하게 다룰 것이라며 북한을 비난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강경 노선을 직접 천명한 것은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대북 대응 의지를 밝히면서 미국의 대북 추가 양자 제재를 비롯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을 대상으로 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등이 예상됩니다. 제프 데이비스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방어할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미국과 동맹의 영토와 국민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단념시키고 격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는 짧았지만 분노는 꽤나 큰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NHK와의 인터뷰에서 미일 정상회담 당시를 떠올리며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이 오바마 때보다 더욱 거칠어질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바마 전 대통령 때에는 전략적 인내라는 말에 따라 대북 군사력 사용에 극히 신중하게 접근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다를 것이라며 정상회담에서의 북한, 중국, 러시아 문제를 포함한 핵심 현안에 대해 솔직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외교적으로 해결하고 싶어 하지만 북한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더욱 거칠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NHK는 이와 별개로 미일 정상회담 만찬 당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이 전해지자 분위기가 급박하게 돌아갔다고 만찬 참석자를 인용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만찬 참석자는 미일 정상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 보고를 하고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면서 뭔가 긴급 사태가 발생한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통일로 가는 길, 김지수입니다.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이 대북 압박 수준을 높이는 나비 효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사드 배치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관측되는가 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세컨더리 보이콧 방식의 초강경 제재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상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북한 문제를 매우 강하게 다룰 것이라고 선언한 것처럼 북한의 도발에 미국이 굉장히 격양돼 있다며 미일 정상이 만나는 중에 일어난 일이라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도 매우 분개했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 첫 도발을 핵이 아닌 미사일로 한 점을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게임 체인저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곧바로 사드 배치 시기를 앞당길 것이란 게 외교가의 지배적 관측입니다. 중거리 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할 경우 사드로 방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사드 배치 문제를 매듭 지으려던 한국과 미국엔 북한의 도발이 이를 촉진시키는 매개체로 작용한 셈입니다. 미국이 칼집 속에만 넣어두고 있었던 세컨더리 보이콧을 실제로 휘두를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제재를 위반한 당사자에게 벌을 주는 프라이머리 제재와는 달리 세컨더리 보이콧은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대상과 거래만 해도 제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미 당국 내부에선 특히 지난해 흉상 포뮬라가 효과를 봤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미국이 북한 조선 광선은행과 불법 거래를 해온 중국 흉상 산업개발을 제재했고 중국은 미국과 사법공조를 하는 등 협력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외교가 소식통은 흉상 이후에 미국이 흉상과 비슷한 형태를 보인 중국 기업을 하나 더 잡았는데 중국이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조치를 취해 종결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미국은 이미 확증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만큼 세컨더리 보이콧 시행은 의지와 결단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정부 당국자도 트럼프 대통령이 세컨더리 제재를 쓴다면 오바마처럼 중국 정부에 미리 알려주는 게 아니라 중국 기업을 바로 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암살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반당, 반혁명 분자로 지목된 북한의 고위층 간부들이 고사총으로 처형되는 끔찍한 장면에 대한 증언이 나왔습니다. 연합뉴스가 15일 탈북자 단체인 북한 전략센터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 고위직 출신 탈북자들은 이 단체와의 인터뷰에서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정도였다면서 김정은이 고안한 고사총 처형을 지켜본 간부들은 심각한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탈북자 단체인 북한 전략센터와 NK워치, 북한민주화위원회는 김정은의 인권 말살 행위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지난 1월부터 태용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를 비롯해 엘리트 출신 탈북인 6명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인터뷰를 통해 북한 역사에서 김정은 시대의 고사총 처형과 같은 잔혹한 처벌은 전례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고사총은 구소련이 개발한 구경 14.5mm의 ZPU 중기관총으로 주로 포신 4개를 결합해 지상이나 해상에서 공중 목표물을 격추하기 위해 만든 대공화기입니다. 북한 노동당 간부 출신인 김모 씨는
김정일 사망 후 애도 기간에 술을 마셨다는 죄목으로 인민군 부총 참모장을 처형할 때 처음으로 고사총이 등장했다며 현장에서 느끼는 공포감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또 장성택의 측근인 장수길 노동당 부부장과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의 고사총 처형 참상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장수길 부부장의 경우에는 고사총으로 쏴 죽이고 탱크로 뭉개버려 시체가 없다면서 공개 처형 장면을 한번 보고 나오면 누구라도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김정은에게 대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는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의 총살도 평양 인근의 강건군관학교에서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면서 처형 수단은 역시 고사총과 탱크였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직위가 높은 고위급 간부들은 처형장에 참석시키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처형 장면에 대해 전해 듣는 것만으로 보는 것 이상의 공포를 유도하려는 김정은의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강철한 북한 전략센터 대표는 지난 13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를 찾아 이 같은 처형의 참상을 담은 자료를 제출하고 김정은의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김지수입니다. 이번 김정남 피살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 얼마나 잔인하고 흉악한 집단인지를 다시 한번 입증해주는 사건입니다. 또한 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고모부이든 이복 형제든 상관없이 모두 제거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북한 정권이 내부적으로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정상들이 회담을 진행하고 있는 시간에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벌건 백주대낮에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독국물로 이복형을 암살하는 천인 공로할 폐륜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김정은에 대해 더 이상 어떤 미련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너무도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제 북한 정권에게는 대남, 대외 도발을 감행하다 붕괴되거나 내부 모순으로 스스로 붕괴되는 상황 등 두 가지 선택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는 빈틈없는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다음 행보에 대비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민들도 김정은 정권의 실체를 직시하고 안보의식을 더욱 굳건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